지금부터 2019년 이사분기 국민소득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국민개정부 신승철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이사분기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1.0% 성장하였습니다.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각종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한 결과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설비 투자가 상향 수정된 반면 정부 소비와 총 수출은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성장 내역을 경제 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1% 성장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전문건설 등이 늘어 1.6%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0.8% 성장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0.7% 증가하였고 정부 소비는 물건비 및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들어 2.2%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었으나 토목건설이 들어 1.4% 증가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2%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들어 2.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이사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명목 국내 총생산과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모두 들어 전기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 총생산과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늘었으나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전기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이사분기 총저촉률은 최종 소비 지출 증가율이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소폭 하회하면서 전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은 건설 및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31.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이사분기 국민소득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분기 경제성장 요인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에 마이너스 0.4%포인트에서 플러스 1.3%포인트로 큰 폭 플러스 전환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에 모두 마이너스 1.3%포인트였으나 이사분기에는 플러스 전환하여 각각 0.8%포인트, 1.0%포인트를 나타내었습니다. 경제 활동별로 보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소비와 투자가 모두 들어 전분기 마이너스 0.6%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큰 폭 플러스로 전환하였습니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보도자료 15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 이사분기 GDP 디플레이터 등락률은 전기 대비 0.7% 하락하여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최종 소비와 총 고정자본 형성 디플레이터 등 내수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올라갔으나 수출 디플레이터가 반도체 등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하락을 지속하고 차가 방목인 수입 디플레이터의 경우 원유,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국민 총소득은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늘었으나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큰 폭 하회하는 0.2%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육 조건은
석탄 및 석유 제품,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에 비해 악화되었습니다.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배당 수입이 늘어 흑자 폭이 0.2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 0.49, 2분기 잠정치가 1.0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반기 성장률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지난달에 하반기 전망을 했을 때 2.4%로 전망을 하셨는데 조사국에서 이럴 경우에 2.2% 올해 경제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상반기 성장률이 1.9%였습니다. 조사국에서 7월 달에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상반기를 1.9%로 전망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실적치는 조사국의 전망치와 일단 부합한다고 보이고요. 조사국에서 이제 상반 하반기로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율로 이제 성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상반기 1.9, 하반기 2.4%에서 연간으로 2.2%를 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국 전망대로 하반기가 2.4%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수치상으로는 2.2%가 나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타난 게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98년 4분기부터 99년 1, 2분기까지 마이너스 난 적이 있는데, 그때랑,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이랑 그때랑 같은 점이 그러니까 무엇이고 다른 점은 또 무엇인지 좀 분석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요번에 이제 3분기 연속으로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가 났고, 과거 사례를 보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 4, 4분기부터 99년 2, 4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출 항목별로 보면 이 내수 디플레이터와 순수출 가격 변동, 즉 교역 조건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출입 가격 변동에 의해서 GDP 디플레이터가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98년, 99년 그때와 지금과의 비슷한 점은 일단은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 수입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97년 4, 4분기부터 1년간 이제 환율이 폭등했다가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보였던 그 시기에는 또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이제 환율은 이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수출 가격, 수입품 가격에 이제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하는데 각각의 이제 가격에는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2,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수입 디플레이터가 플러스가 난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두바이 기준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입 디플레이터는 원화 기준으로는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똑같이 디플레이터 관련 질문인데요.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3분기 연속 마이너스 났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약화된다든가 결과적으로 좀 명목 GDP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손에 쥐는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국민들 생활에 좀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GDP 디플레이터는 지금 교역 조건 악화에 의해서 지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그 수출 가격은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 가격은 환율 상승이나 뭐 유가 이런 영향 때문에 올라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특히 이제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들 쪽에 이제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약화되고, 수입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그 수입품을 원자재로 쓰는 기업들이나 또는 원유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그 석유 정제 업계 쪽에 채산성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채산성이 안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게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국민소득이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또 실물 경제로 연결시켜 보면 기업의 어떤 소비나 투자 이런 쪽의 경제 활동에 좀 안 좋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터가 장기적으로 이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다소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